비 오는 밤 숙모에게 쫓겨난 소녀는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죠. 15년 후 잊힌 줄 알았던 그날의 약속이 다시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게 되는데 과연 그들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난도질하듯 쏟아졌다. 어둠이 짙게 가라앉은 부산 영도의 좁은 골목길을 15강은 채는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차오른 빗물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진 모습이 마치 물에 잉크를 풀어놓은 듯 흐릿하게 일렁였다. 옷깃 사이로 스며든 차가운 기운에 몸이 떨려왔다. 아니, 정확히는 몸보다 마음이 더 서늘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을 들여놓을 공간이 있었다. 진정한 집이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지붕과 벽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외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선명하게 맴돌았다. 너 같은 애한테 밥 한 끼 주는 것도 아깝다는 그 말과 함께 쾅 닫힌 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외삼촌 집에 맡겨진 지 1년.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은채는 떨리는 손끝을 모아 입김을 불었다. 하지만 손끝의 차가움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목 안쪽에서 마른 기침이 올라왔다. 어딘가 몸을 낼 곳을 찾아야만 했다. 시선을 돌리던 그 순간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다. 몇 년째 버려진 집,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곳. 지금은 그런 공포가 문제될 게 없었다. 당장 차가운 빗줄기를 피할 곳이 필요했을 뿐. 반쯤 열린 문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문을 밀었다. 안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고 습기 가득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겨 있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래도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은채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빗소리에 묻혀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숨소리였다.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드러난 광경에 숨을 삼켰다.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35살의 차도윤, 그의 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검은 정장은 이미 흙과 핏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한쪽 손으로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다. 은채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태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그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힘겹게 뜬 그의 눈에는 극심한 피로와 날카로운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날 숨겨줘. 나지막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은채는 숨을 삼켰다. 이 낯선 남자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까? 망설이던 찰나 어릴 적 엄마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사람은 한 번쯤 손을 내밀 기회가 온단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도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은채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백팩을 뒤적여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손수건을 꺼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윤의 상처를 누르자 따뜻했던 손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도윤은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이 은채의 손등을 스치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강한 빛이 폐가 주변을 훑으며 다가왔다. 은채의 심장 박동이 다시 빨라졌다. 누군가가 이곳을, 아니 어쩌면 이 남자를 찾고 있는 듯했다. 도윤의 손이 은채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은채가 속삭이듯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은채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바깥을 살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긴장된 자세에서 위험한 기운이 감지됐다. 발소리가 점점 폐가 쪽으로 다가왔다. 은채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다. 도윤을 어둠 속 구석에 숨기고 자신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손전등 빛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다. 눈이 부셔 은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이곳에 혼자 비를 피하러 왔다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그 순간 그녀의 등 뒤로 숨겨진 도윤의 숨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이 조여왔다. 한참을 은채를 살피던 남자들은 마지못해 물러갔다. 빗소리만이 다시 폐가를 채웠다. 은채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창밖을 주시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도윤에게 돌아갔다. 입술을 깨문 채 그의 상처를 계속 지혈했다. 무서웠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다. 두어 시간쯤 지난 것 같았다. 남자가 정신을 차렸는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비로소 은채는 그의 손목에 작은 반점을 발견했다. 작지만 분명한 그 자국이 왜인지 은채의 기억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서 죽었을 거야.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15년 후 9월 20일 밤 10시 여기서 다시 만나자. 은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왜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만약 오늘 내가 죽지 않는다면 15년쯤 후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되찾고 너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은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의식을 잃는 순간 은채는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날 밤 폐가 안에서는 2개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어둠이 더욱 깊어지는 밤. 은채는 낯선 남자의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빗줄기가 그친 지 오래였다. 하늘은 맑아졌지만 15강은 채의 삶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은 쉽게 거치지 않았다. 폐가에서의 그날 밤 이후 차도인은 자신의 상처가 조금 나아지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은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빈 공간과 가늘게 말린 핏자국만이 남았다. 마치 그 어둠의 밤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길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에 그녀는 서서히 익숙해져 갔다.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했다.
왜 자신에게만 이토록 혹독한 시간이 주어졌는지. 비가 오는 날이면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곤 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실은 여전히 차갑게 그녀를 내리누를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16이 된 은채는 영도 시장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도 힘들게 쓸어내도 없어지지 않는 기름때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따뜻한 밥 한 끼와 좁디 좁은 창고 한 구석에 몸을 누일 공간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럴 때면 간혹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바빴다. 분식집 일이 끝나면 근처 편의점에서 밤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중에 돌아와 몇 시간 눈을 붙이고 나면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15년 후 6월 20일 밤 10시. 여기서 다시 만나자.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약속이 가끔씩 그녀의 꿈에 나타났다. 그는 정말 살아있을까? 아니, 그는 그 약속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15살 소녀에게 건넨 약속을 30이 넘은 남자가 어떻게 기억하겠냐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16의 강은채는 분명히 알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버텨내는 것이라는 걸. 당장의 끼니를, 몸을 누일 곳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다. 분식집에서의 일도 오래가지 않았다. 주인이 바뀌면서 은채는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그렇게 지하철역 입구, 교각 아래, 버려진 창고, 공사장 가건물을 전전하며 18, 19을 보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여름이면 끈적이는 땀과 함께 모기떼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은채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믿었다. 20살이 되던 해 은채는 점점 더 깊은 갈증을 느꼈다. 배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라서 도윤을 더 잘 도와줄 수 없었다는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자신에게 의학 지식이 있었다면 그를 더 잘 치료해 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처럼 싹을 틔웠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실려오는 장면, 피를 흘리는 남자를 급히 들것에 눕히는 간호사와 의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침착하게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서 은채는 무언가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그 순간 은채는 깨달았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그날이었다.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동시에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새벽녘에 짧은 시간을 쪼개 책을 들여다보는 일은 고된 노동 후에 또 다른 노동이었다.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았다.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은채는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던 것처럼 자신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23살의 강은채는 값진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날 그녀는 폐가가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이미 그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은채는 그 자리에 서서 속삭였다. 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간호학과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이론 공부와 병원 실습을 병행하는 동안 몸은 항상 피로에 절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에 버텨낼 수 있었다. 여전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그때 한 편의점에서 차지훈을 만났다. 차도윤의 아들 차지훈은 평범한 일상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9살의 지훈은 첫 만남부터 유난히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은채의 주의를 끌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대학생이라고만 생각했다. 누나, 내가 도와줄게. 첫 만남의 날, 지우는 그녀가 무거운 상품 박스를 옮기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은채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됐어. 그냥 내일이나 해. 하지만 지우는 매번 은채의 곁에서 장난스럽게 챙겨주었다. 바쁜 와중에도 잠시나마 웃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자신이 같은 나이였을 때 얼마나 삶에 지쳐 있었는지 생각나 씁쓸해지기도 했다. 누나, 커피 좋아해? 아니. 그럼 오늘부터 좋아해봐. 어느 날 그는 은채의 퇴근 시간에 맞춰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밝음이 가끔은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채는 알았다. 지훈의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에 발라주는 연고 같았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밤 우산을 나눴으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던 중 지훈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다. 누나, 나 진짜 누나 좋아할지도 몰라. 은채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기에 지훈의 고백이 진지하게 들리지 않았다. 웃기고 있네.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지훈도 어색하게 웃으며 그렇지?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에 담긴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가 내리는 밤마다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 은채가 피곤해 보일 때면 슬며시 챙겨주는 간식,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마음이었다. 그럼에도 은채는 거리를 두었다. 자신의 상처 입은 과거와 불안정한 현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게다가 아직도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 도윤의 얼굴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은채는 30살이 되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꿈꾸던 간호사가 되어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고되었지만 보람찼다. 자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은채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드디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날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동료가 무심코 말했다. 은채야, 오늘이 9월 20일이야.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네. 그 순간 은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했다.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줄 알았다. 바쁜 일상 속에 묻어두려 했던 약속의 날짜가 불현듯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15년 후 9월 20일 밤 10시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할까? 그가 살아있기나 할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폐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테고 그 약속도 죽음의 문턱에서 내뱉은 헛된 말이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만약 그가 그곳에서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면? 강은채는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 멈춰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가봤자 헛걸음일 거라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럼에도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다. 귓가에는 빗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15년 전 그날 밤처럼. 그리고 마침내 강은채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과거로 향하는 한 걸음. 폐가로 가는 길은 여전히 익숙했다.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심장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과거의 유령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강은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계속해서 걸었다. 15년 만에 마주하게 될 운명을 향해. 버스가 부드럽게 감속하며 정류장에 멈춰섰다. 창문을 타고 내려온 물방울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잠시 전까지 내리던 부슬비가 그친 것이다. 이상하게도 은채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비가 등장했다. 마치 운명처럼. 강은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익숙한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폐가의 실루엣.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새겨진 그대로였다. 단지 15년이라는 시간의 흔적만이 덧대어져 있을 뿐. 15년 만이었다. 이곳을 다시 찾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사실은 찾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몰랐다. 그곳에는 그녀의 가장 취약했던 순간들,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기억들이 깃들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곳에 서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로 걸어 들어갔다. 저녁이 가까워진 시간, 노을이 낮게 깔린 하늘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습기를 품은 공기가 은채의 뺨을 스쳤다. 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걸음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가 정말 올까? 15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폐가에 숨어들었던 남자. 차도윤. 그는 살아남았을까? 그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그는 왜 하필 15년 후라는 긴 시간을 정했던 걸까? 그 당시 도윤은 35이었으니 지금은 50살이 되었을 터였다. 반평생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간호사로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는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빗소리, 어둠, 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가 남긴 말.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서 죽었을 거야.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피부 속에 잉크처럼 스며든 문신 같았다. 은채는 한숨을 내쉬며 폐가 앞에 멈춰섰다. 문은 닫혀 있었다. 여전히 낡았고 오래된 흔적 그대로였다. 1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춰선 것처럼 변한 것이 없었다. 주변의 건물들은 새롭게 지어지고 골목은 넓어졌는데도 이 낡은 폐가만큼은 그대로 존재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폐가 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은채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노을빛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차도윤이었다. 그는 폐가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15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날카롭게 벼려진 인상, 세월을 머금은 깊은 눈빛,
단정한 정장 차림이 그에게서 묘한 권위와 무게감을 풍겼다. 더 이상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미세하게 손목을 바라보는 습관은 그대로였다. 은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도윤은 수없이 자문했다. 은채가 올까? 이곳에 오는 것이 맞을까? 그녀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을지도 모른다. 잊고 살았거나 아니면 이 약속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다. 손목의 작은 점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은채가 떠난 후 그는 끝없는 도망과 싸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한국을 떠나 해외로 몸을 피했고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이 모든 시간을 버티게 했던 것은 그날 밤 자신을 살려준 어린 소녀가 했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을 그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나타날까? 도윤의 귓가에 몇몇 연인들의 웃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발소리. 차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을빛에 물든 좁은 골목길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15년 전의 소녀는 이제 한 사람의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더 이상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을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단정한 차림새와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다. 강은채는 숨을 삼켰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낯설었다. 15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폐가에서 죽어가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차도윤은 변해 있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정장 대신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얼굴 대신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익숙했다. 눈빛이 그리고 손목을 만지는 그 작은 습관이. 그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시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침묵이 흘렀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다. 은채는 입을 열지 못했다. 목 안쪽이 마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가 정말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차도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15년 전 그의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 손수건을 세게 쥐다가 손목 안쪽에 생긴 자국이었다. 은채는 그것을 잊고 있었지만 도윤은 바로 알아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창백했던 얼굴에 드디어 온기가 돌았다. 15년 전 그때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회상 그리고 어떤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15년 동안 간직해온 말이었다. 은채는 그제야 현실을 실감했다. 가슴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기억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다시 만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운명처럼 엮였던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한 명은 세상의 혹독함을 일찍 알게 된 소녀에서 성숙한 여성으로, 다른 한 명은 죽음의 문턱에 선 남자에서 당당한 중년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15년 동안 쌓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은채도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당한 간격을 유지했다. 그것은 예의였고 또한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거리감이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도윤의 말에 은채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두 사람을 잠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가 자신들의 길을 갔다. 들어가 볼까? 도윤이 폐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폐가는 15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었다. 그곳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궁금증이 그녀를 이끌었다.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폐가로 향했다. 15년 전처럼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과 공포가 아닌 과거의 기억과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병실 창가를 스쳤다. 안으로 들어온 빗줄기가 하얀 바닥에 금빛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강은채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싱그러운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곳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매일 환자들의 아픔과 마주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상.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15년 전 폐가에서 만났던 차도윤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녀는 실감할 수 없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인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재회 이후 도윤은 자신의 지난 15년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쳤는지, 어떻게 해외에서 새 삶을 일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긴장감과 서사로 가득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인연이 그녀를 찾아왔다.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차지우는 그저 장난기 가득한 대학생이었다. 항상 웃음을 머금은 채 은채를 바라보던 눈빛, 가끔은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끊임없이 건네던 도움의 손길. 누나, 내가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는 항상 활기찼다. 됐어. 그냥 내일이나 해. 그녀의 대답은 늘 단조로웠다. 그런 대화가 일상이었다. 지훈의 관심이 그저 동네 언니에 대한 호감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날 도윤과 은채가 폐가에서 재회한 후 도윤은 자신의 아들 지훈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카페 테이블 위로 들이운 은은한 조명 아래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 아이가 내 아버지를 구해준 사람이야. 그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의점에서 장난처럼 마주했던 은채가 어릴 적 아버지를 살려준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아버지는 해외에서의 삶과 귀국 후의 이야기만 들려주었을 뿐, 왜 한국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지우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은채에게 품었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된 무언가였다. 며칠 후 지우는 은채를 찾아갔다.
병원 앞 벤치에서 기다리던 그는 퇴근하는 은채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갔다. 초저녁의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흘렀다. 누나, 나 더 이상 장난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소년 같은 장난기가 없었다. 대신 진지함과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훈은 단단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은채를 응시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이었어. 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수 없어. 은채는 눈을 피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훈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다. 지훈아, 우리는 7살 차이야. 그녀는 현실적인 벽을 들었다. 그건 숫자일 뿐이야. 지훈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은채는 한숨을 내쉬었다. 성인이 된 지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넌 아직 어리잖아. 누나, 내가 더 어렸을 땐 장난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단단한 의지가 은채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훈이 보여준 관심과 배려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은채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만의 세계는 묘하게 고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채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지훈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감정도 천천히 되돌아보게 되었다. 한편 도윤은 지훈과 은채의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의 진심을 알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은채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느 햇살 가득한 오후 도윤은 은채에게 찾아왔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도윤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없었다면 도윤의 삶은 15년 전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행인들의 모습만 바라보았다. 도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은채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난 그걸 지지한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깊은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 말이 은채의 마음을 흔들었다. 도윤이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카페를 나서며 은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은채는 고민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마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 차이 그리고 도윤과의 관계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렇지만 지훈은 기다렸다. 매일 작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끔씩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그녀의 퇴근길을 함께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실했고 행동은 진중했다. 더 이상 장난스러운 대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인 남성으로서 그녀를 대했다. 그리고 은채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훈의 메시지에 조금 더 긴 대답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그와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지훈의 진실된 마음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다시 가을이 깊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이제 은채는 지훈을 바라볼 때 그저 어린 대학생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남자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 저녁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공원길을 걸으며 은채는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작은 접촉에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병원 창가에 서서 은채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폐가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운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일까?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마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신호처럼.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병원 창가를 스쳤다. 봄날의 선명한 빗줄기가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려냈다. 강은채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들어왔다. 풋풋한 꽃향기와 흙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의 긴장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곳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쌓이며 더욱 단단해진 내면,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마음.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차도희는 여전히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차지우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한결같이 맴돌았다. 마치 별과 달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은채를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 은채가 간호사 스테이션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지지 않은 얼굴이었다.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은채는 그 모습을 확실히 알아보았다. 외숙모. 은채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귓가에서는 과거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다. 차가운 눈빛으로 서슴없이 가혹한 말을 내뱉던 사람. 비 오는 밤 15소녀에게 문을 닫았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한때 단정하고 위엄 있던 외모는 사라지고 구부정한 자세와 창백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채야. 외숙모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병원 복도의 소음 속에 묻힐 듯 작았지만 은채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제발 도와줘. 외숙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명령하거나 차갑게 내치는 어조가 아니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여인의 간절한 호소였다. 은채는 그대로 서 있었다.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분노, 슬픔, 당혹감,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대화 소리만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마침내 은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외숙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은채가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작은 희망이었다. 외숙모는 더 이상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겨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과 재산이 모두 사라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난날의 후회뿐이었다. 병원 구내 식당의 구석자리, 창밖으로는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하늘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 놓인 커피잔에서는 희미한 김이 올라왔다. 은채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외숙모의 목소리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외삼촌의 사업도 어려웠고, 내 마음도 복잡했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은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분노로 가득 차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이미 과거의 상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해왔기에 외숙모는 무너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 단어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15소녀의 떨리는 몸과 추위에 얼어붙은 손가락을 따뜻하게 해주진 못했다. 은채는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추운 밤거리에서 갈 곳이 없던 그때 외숙모가 문을 닫고 돌아섰던 순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나 은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이해였을까? 지금 그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일 뿐이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은채의 질문에 외숙모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의료적인 도움,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것. 외삼촌이 쓰러지셨어. 그런데 병원비가. 우리는 이제. 외숙모의 말은 흐려졌다. 뱉지 못한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은채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외숙모는 고개를 떨궜다. 은채의 성숙함 앞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한때 내쫓았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은채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병원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녀는 전문적으로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안내했다. 복수나 원망이 아닌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연민으로. 그날 저녁 은채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외숙모와의 만남은 그녀 안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감정들을 다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거운 부담감보다는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익숙한 목소리에 은채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차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 앞에 섰다. 병원 옥상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성숙해 보였다. 더 이상 장난기 가득한 대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결심을 확신하는 한 남자로서. 누나. 은채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결의를 느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달빛에 반사된 금속의 광채가 은은하게 빛났다.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나, 내가 평생 곁에 있을게.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약속.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의 고백은 갑작스럽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향해 흘러온 시간처럼.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동안 그는 장난처럼 혹은 가벼운 감정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확신이 가득했다. 은채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그녀의 손길에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지훈아. 은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말해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차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병원 주차장 벤치에 앉아 그는 옥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네. 15년 전 폐가에서 시작된 인연.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소녀가 이제는 그의 아들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운명이라는 말이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길 위. 병원 앞 산책로를 따라 은채와 지훈은 나란히 걸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지훈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반짝였고 은채의 손목에는 아직도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징표 같았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은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작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시간처럼, 마치 인생처럼. 누나, 무슨 생각해? 지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채는 미소 지었다.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15년 전 비 오는 밤, 폐가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한 봄날의 약속. 인생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일지도 모른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들, 아직 걷지 않은 길들. 바람에 살랑거리는 벚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함께 단단히 손을 잡은 채